안녕하십니까. 약선을 사랑하고 약선을 좋아하는 영남 외국어대학 약선영양조리과 문홍철입니다. 오늘 약선 본초학 1 강론 제4강입니다. 버섯류를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살펴보실 버섯 종류는 표고버섯, 서기버섯, 모기버섯, 그리고 은이와 영지버섯, 송이, 느타리버섯, 노루궁뎅이버섯, 그리고 뱅이버섯과 상황버섯이 되겠습니다. 버섯이 건강한 음식으로 이렇게 각광을 받으면서 많은 사람들이 더 많이 찾고 또 건강한 음식 하게 되어지면 떠오르는 것이 또 이 버섯류로 떠올리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됐죠. 무엇보다도 단백질을 보충하면서도 식이섬유를 섭취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그런 버섯이 바로 이제 우리의 이제 식재료로 사용되어지고 있는 것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우리 약선 본초학 1 강론 제4강의 버섯류를 살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버섯류를 우리가 살피기 이전에 잠깐 먼저 보실 부분이요. 자, 버섯류는 바로 이 사용되어지는 식물의 부위로 봤을 땐 전체적인 부위를 같이 사용을 하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간장의 기운을 도우면서 피로물질들을 이제 해독하는 그러한 효능들이 주요하게 많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 면역계통과 그리고 이 간장계통의 효능들을 이제 발휘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죠. 근데 이제 저는 버섯류 하게 되어지면 일단은 버섯이 바로 그 식물의 부위로 봤을 때 일반적인 식재료의 부위로 봤을 때 버섯 전체를 사용을 하고 있지만 이 버섯 전체가 사실 나오게 된 배경이 가장 대표적으로 참나무에 종균을 심어서 참나무 줄기에서 그 줄기의 힘을 빨아먹고 자란, 어찌 보면 줄기의 힘을 추출해서 자란 것이 이제 버섯이 아닌가 싶습니다. 물론 이제 서기버섯이라든지 그리고 땅에서 그냥 땅의 기운을 땅의 기운과 함께 떨어졌던 낙엽들의 기운들을 챙기면서 올라온 버섯들도 있죠. 뭐 일단 서기버섯 같은 경우는 그 오래된 돌 속의 기운들, 돌에 묻어 있는 여러 가지 기운들, 그런 부분과 이제 송이버섯이라든지 땅 속에서 나는 버섯들 같은 경우는 또 그 땅의 기운과 더불어서 떨어진 낙엽들의 그리고 다른 여러 가지 그 부유물들의 힘을 빌어서 이제 나는 것들이 있지만 대표적으로는 이제 일반적으로 지금 많이 섭취를 하고 있는 버섯들이 참나무의 줄기와 가지 그리고 그 다음에 그 곡식의 껍질들을 배합해서 만드는 이제 배지를 통해서 나오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총체적으로 봤을 때 버섯 하면은 그냥 줄기의 힘이다. 뭐 이런 쪽으로 많이 생각을 하고 발효된 것에 힘을 얻어서 얻어진 것들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 줄기 가지 즉 간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고 면역계통하고 밀접한 관련이 있다. 일단은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버섯들은 이제 주로 어떤 환경 속에 있냐면은 이제 주로 이 양지의 지상부에 있는 것보다는 음지의 지상부에 있는 것을 확연하게 볼 수가 있죠. 주로 음지의 지상부에 많이 있습니다. 근데 서기버섯 같은 경우는 약간 양지 바른 곳이기도 하지만 바위에 붙어 있기도 하지만 실제로 잘 자라는 환경은 이제 음지의 지상부인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보면은 이제 느타리버섯, 상황버섯, 서기버섯, 송이버섯, 송이, 영지, 뭐 원숭이 머리버섯, 모기버섯, 능이버섯, 팽이버섯, 표고버섯들, 일단 이런 버섯들이 음지지상부 쪽에서 잘 자라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물론 이제 지하 부위에서 거기 땅속에 묻혀서 있는 것들도 있긴 있어요. 뭐 송로버섯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어, 그런 부분이 있지만은, 또 버섯의 일종으로 본다고 봤을 때 백봉령이라고 하는 것도, 백봉령, 백봉령이나 영이나 적공령 같은 경우도, 봉령도 역시 버섯의 종류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또 지하부에 있죠. 그러나 일반적인 일반적인 사람들이 쉽게 접할 수 있는 그런 버섯들은 거의 이제 음지지상부에 놓여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양지보다는 어, 그 성질상으로 봤을 때 좀 따뜻한 기운들을 가질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그럼 버섯들은 어떤 식의 사용이 더 좋은가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표고버섯은 뭐 칼리플라워라든지 두부라든지 완두콩, 청경채와 사용을 하게 되면 더 부대적인 효과가 예상이 되죠. 그러나 노루나 야생 닭과는 같이 쓰지 않는 것이 좋다. 목이버섯도 많이 사용을 하는데 낙지, 녹차, 다시마, 닭고기, 대파, 돼지 신장, 미역, 붕어, 오이 이런 것들과 함께 같이 사용을 하지만, 사용하면 좋지만은 맹문동이나 오리하고는 같이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다. 은이버섯은 대추, 백합, 연자, 팥, 산야, 구기자, 제비즙, 얼음설탕, 바나, 당귀와 같이 사용하시는 게 좋고요. 그 송이버섯은 일단은 뭐 야생 닭이나 양송이하고는 같이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다. 느타리버섯은 두부나 계란, 녹두, 돼지고기와 함께 사용하면 좋고요. 또 이 닭고기, 그 다음에 당나귀는 좋지 않다. 팽이버섯은 두부와 닭고기하고 같이 쓰면 좋지만은 우유나 당나귀 고기하고는 쓰지 않는 것이 좋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가장 좋아한다기보다 선호하는 그런 버섯은 금전적인 부분이나 여러 가지 부분을 봤을 때 바로 이 팽이버섯이 아닌가 싶습니다. 팽이버섯은 무엇보다 그냥 가격이 일단 저렴한 부분도 있고 효능도 뛰어나다고 하는 차원에서 봤을 때는 팽이버섯이 참 좋지 않을까. 두부와 닭고기하고도 참 잘 어울리고, 물론 이제 버섯의 왕이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어지면 일능이, 이표고, 이송이, 삼표고 이렇게 이야기하기 때문에 표고버섯도 상당히 그리고 송이버섯도 굉장히 좋은 버섯이지만 가격이 비쌀수록 아무래도 늘 먹기가 좀 쉽지가 않잖아요. 그리고 자주 먹기가 쉽지 않고. 그러나 현대인들이 이 버섯류 같은 경우는 이제 적게 작은 양일지라도 꾸준히 먹을 수 있는 그런 버섯이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팽이버섯이 좋은 버섯이 아닌가, 이렇게 개인적으로 제 의견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버섯의 그 일반적인 기운들은 어떠한가 보면은, 버섯은 일반적으로는 바로 다 거의 평안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평안 성질을 가지고 있고, 팽이버섯이나 상황버섯은 좀 이렇게 시원한 성질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귀경으로 보게 되면 간으로 들어간 것이 표고버섯, 그리고 목이버섯, 그 다음에 은이버섯도 약간은 이제 떫은 맛에 속한 것에 속하기 때문에 은이버섯도 간 쪽에 있긴 하지만 주로 이제 사실 폐 쪽이 더 강하죠. 그리고 간으로 들어가는 게 이제 상황버섯, 그리고 이제 모든 장기로 같이 들어가는 부분이 바로 이제 이 영지버섯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영지버섯 같은 경우는
오장육부로 균일하게 들어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 약선을 할 때 그 소량 쓰지만은 그 효과를 발휘하게 할 때에는 이 연기버섯, 달인물을 이용을 하게 되어지면 뭐 크게 실수할 실수하지 않는 그런 버섯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미로 따져보게 되질 때 버섯 종류는 다 단맛을 이렇게 지니고 있어요. 특히 식용버섯은 단맛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비장과 이장, 즉 소화기 계통에도 상당히 좋다. 그리고 또 이 폐와 대장경으로 들어가는 버섯들이 서기버섯, 모기버섯, 은이버섯, 영지버섯, 송이버섯 이렇게 버섯 종류, 그리고 노루궁뎅이 아니 팽이버섯도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매운맛을 지니고 있는 상황버섯도 들어간다. 신장과 관련해서는 은이버섯이 같이 있고요. 그 다음에 상황버섯도 신장과 관련이 되어진다. 이제 대체적인 부분으로 보게 되면 이런 상황에서 버섯 종류는 주로 제가 이제 줄기와 가지의 힘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주로 이제 면역계통이라든지 그리고 그 항암의 작용들의 그 효과들을 이제 많이 발휘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잘 아시듯이 버섯 종류는 주로 이 식물학자들의 입장에서 보게 되어지면 이게 식물체냐 동물체냐라고 본다 한다면 그래도 식물체보다는 동물체 쪽에 조금 더 가깝다. 그래서 굳이 퍼센트로 따진다 한다면 동물 쪽에 한 51, 식물 쪽에 한 49, 그래서 동물 쪽으로 조금 더 기울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서 동물성 단백질도 역시 갖추고 있는, 동물성 단백질이라 해야 될지 식물성 단백질이라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단백질의 분포 자체가 일반적인 식물 속에서 봤을 때 그 콩류와 거의 비슷하게 단백질을 많이 가지고 있다. 그래서 식감적으로 봤을 때도 고기 맛이 나고 그래서 더 많이 애용을 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첫 번째 이 표고버섯을 한번 살펴보실까요? 표고버섯은 향구라고도 이야기를 하죠. 향구. 그래서 표고 성질은 이제 평이한 그런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표고버섯 같은 경우에서도 이제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지만 백화라고 해서 꽃이 피듯이 생긴 이렇게 갈라져 있는 이런 버섯이 가장 좋은 백화버섯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활짝 피어 있는 버섯보다는 적당하게 모양이 이렇게 아직 피지 않은 이런 상태의 버섯을 가장 좋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이렇게 배지에서 종균을 심어 가지고 이제 하고 일반 야생 상황에서는 참나무이란 이 참나무에 구멍을 뚫어서 종균을 집어넣게 되면 한 바로 나오는 건 아니고요. 한 2년 정도의 시간이 되어지면 2년째부터는 이 버섯을 드실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버섯은 그 산간에서 이렇게 자라죠. 자라기 때문에 그 중에 또 음지 이 부분에서 자라고 있는 것을 여러분이 잘 아시고, 그 그렇기 때문에 이 버섯 같은 경우도 주로 이제 우리나라의 버섯들은 이제 이렇게 하우스 안에서 자라거나 산에서 이렇게 자라죠. 수입한 부분들도 요즘은 중국 같은 경우는 아주 대단위로 버섯들을 재배를 하기 때문에 주로 수입산의 그 버섯들 같은 경우 거의 하우스 안에서 시설 하우스에서 자란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나라에서 나오는 그래도 그 자연인 같은 경우에서 보면 거의 산에서 다 이 버섯을 키우고 있는 것을 쉽게 보게 되어지는데 수입산
중국은 거의 다 아무래도 평야에서 이렇게 시설 가운데서 재배를 하고 있다. 그리고 배지 상황에서 재배를 하고 있다. 이걸 기본적으로 여러분이 좀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버섯 같은 경우를 우리가 보실 때 지금 일회 제공량이 30g이기 때문에 표고버섯이 좋다, 뭐 황제의 버섯이다라고 하니까 많이 먹는 것이 좋다라고 생각하지만 결국에는 이 많이 먹는 것보다는 가장 적절한 양이 한 30g 정도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 30g 속에 보면은 이 탄수화물이 약 2.83g이 들어있고 단백질이 0.6g 정도 들어있으니까 이게 단백질이 적은 양은 아니에요. 적은 양이. 자, 그 표고버섯은 기허로 인해서 나타나는 기가 허해서 나타나는 두훈, 빈혈, 백혈구 감소증, 노인기에 기력이 부족하다든지 하는 것에 적합하고 면역력을 증강시키며 고지혈증과 고혈압, 그 다음에 동맥경화, 당뇨, 비만, 성인병의 효과가 있다. 암으로 방사선 치료를 받고 난 후에 식용으로 적합하고 만성간염, 지방간, 담석증에도 효과가 있다. 신장염이나 변비도 좋고 어린이들 피부 발진이 생기거나 무릎병 효과에도 좋은 식품이다. 일단 버섯 하게 되면 여러분이 기본적으로 그냥 간 쪽에 많이 작용을 한다. 이 깔고 들어가도 괜찮아요. 그 다음에 간 쪽으로 들어가다 보면 면역력 증강, 뭐 피로물질들을 풀어주는 거, 그 다음에 암 쪽에 관련되어져서 간 쪽에 관련되어져서 참 좋다. 이건 기본적으로 생각을 하시고 사용을 하셔도 됩니다. 그렇게 기록이 안 돼 있는 그 효능에 대한 부분에서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지 않다 하더라도 그렇게 보시면 좋고 바위 같은 경우에서 그 붙어서 자라는 이제 서기버섯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서기버섯 돌멩이는 이제 금에 속하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인 버섯이 간 쪽을 생각한다면 서기버섯은 바로 금에 해당되기 때문에 폐 쪽에 해당되어지고요. 그 다음에 일반적인 것이 간에 해당되면서 줄기와 가지의 힘을 얻고 있다고 할 때 땅에서 자라는 것들 같은 경우는 토기와 발효되어져 있는 나뭇잎들과 관련되어지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그 소화기 계통과 뭡니까 순환 내분비 계통, 즉 심혈관 계통 쪽에도 굉장히 유효하게 작용을 한다. 이걸 기본으로 좀 여러분이 알고 계셨으면 좋겠네요. 표고버섯은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칼리플라워와 같이 쓰게 되면 소화가 잘 되고 고지혈증을 낮추는 데 효과가 강해진다. 두부와 함께 사용하게 되면 항암작용과 혈지병을 낮추는 데 강해진다. 완두콩과 사용하게 되면 식욕 증강에 효과가 있다. 그리고 청경채와 쓰게 되면 두뇌 발달에 좋고 변비 해소에 효과가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이 노루고기나 야생 닭과 함께 쓰게 되면 치질이 걸릴 수도 있다. 표고버섯이 좋으니까 우리가 뭐 닭도리탕 같은 경우 할 때 버섯을 넣어도 되지 않겠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좀 주의를 요하는 거죠. 표고는 동풍식품으로 풍을 일으킬 수 있다는 이야기죠. 풍을 발동할 수 있는 식품으로 만성 가려움증 피부병 환자에게는 좋지 않다. 또한 많이 먹으면 안 된다. 그래서 많이 먹으면 안 되니까 하루에 한 30g 정도 1일 30g을 넘기지 않는 것이 좋다. 표고를 이용한 응용 요리로 봤다면 향고탕이겠는데요. 이 향고탕에는 향고라고 하는 게 표고를 향고라고 하죠. 표고와 뼈곰탕 그리고 대파, 생강을 넣고 탕을 끓인다. 어린이의 구루병 효과 있다.
표고버섯 볶음. 식용유에 표고버섯과 양파를 넣고 볶는다. 심장병에 효과가 있다. 표고 동화탕. 표고와 동화를 넣어서 탕을 끓이면 노인 기력 약화나 고혈압, 심장병, 동맥경화, 당뇨 수종에 효과가 있다. 표고 복령주. 표고 200, 쌀 250, 복령 15, 완두콩 100, 두부 50을 넣고 죽을 끓인다. 비위를 튼튼하게 하고 심신을 안정시키는 효과가 있다. 표고 잡채탕. 잡채탕 할 때 표고 좋죠. 넣고 탕을 끓인다. 보증익기 작용이 있다. 신농본초경에 의하게 되어지면 마음을 안정시키고 그 다음에 심장을 강하게 하고 음기를 보충하여 심화를 내리는 작용이 있다. 본초구준에 의하면 표고는 좋은 식품으로 열독을 없애고 성질이 평하고 단맛으로 위에 유익하며 중추해가 허약한 사람에게 좋다. 본초강목에 의하면 이와 장을 유익하게 한다. 식물고에 의하면 식욕을 증진시키고 변비를 해소하여 어혈을 풀고 해독작용이 있다. 본초구원. 표고는 풍을 제거하고 또한 혈액을 잘 통하게 하며 향은 발산한다. 따라서 습열로 인한 종장이나 그 종장을 치료하고 향은 소화를 잘 되게 한다. 음선종요에 의하게 되어지면 표고는 발병한다. 기를 동하게 만들어서 병을 일으킨다. 왜냐하면 향이 강하기 때문에 많이 먹으면 안 된다는 거죠. 품의 정요로 보게 되면 표고는 탕을 끓여 먹으면 맛이 좋다. 그러나 많이 먹으면 안 된다. 동기 발병한다. 수식거 음식보에도 보면 표고는 많이 먹으면 동기 발병함으로 여러 가지 이 병의 환자들은 먹어서는 안 된다. 좀 주의를 요한다. 이런 이야기죠. 일단 최대 몇 g이라고 이야기했어요? 30g 이상을 드시면 안 된다. 일본 나고야 대학의 연구에 의하면 표고버섯은 특수 아미노산을 함유하고 있다. 뇨단백을 저하시키고 급성 신장염이나 뇨단백증의 식료로 아주 효과가 좋다. 부작용이 없다고 발표하였다. 또한 현대 연구에 의하게 되면 콜레스테롤을 낮추고 동맥경화를 예방하며 항암작용과 면역작용이 증강된다고 한다. 동맥경화, 콜레스테롤 예방 이러한 부분을 통해서 항암작용과 면역작용 기억을 해 두실 필요가 있어요. 그러나 많이 드시는 것이 좋지 않고 30g 정도가 적합하다. 30g. 표고는 왜 왕이나 영웅들이 즐겨 먹었을까요? 바로 간의 힘을, 그리고 간은 또 리더십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스트레스를 받지만 스트레스를 잘 견뎌내는 자, 지도자가 되고 영웅이 되리라, 뭐 이런 의미가 아닐까 싶어요. 자, 다음번에 서기버섯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기버섯은 돌석자의 귀자죠. 그래서 돌에 붙어 있는 귀처럼 생긴 버섯이다 해서 서기버섯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돌은 여러분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린 것처럼 돌은 금 아니겠어요? 금. 쇠금, 목화토금 쇠의 금에 해당되어지고 또 이 금은 장기로 봤을 때는 폐에 해당됩니다. 그렇죠? 폐장에 해당됩니다. 이 바로 이 서기버섯이 이 서기버섯이 금에 해당된다.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호흡기 계통에 주로 호흡기 계통에 주요하게 힘을 발휘할 수가 있다.
보시기 바랍니다. 자, 서기버섯은 일회 제공량이 100g 정도 돼도 큰 문제가 없을 정도로 크게 큰 부작용이 없어요. 탄수화물이 약 77.4g이니까 거의 탄수화물 덩어리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러나 단백질도 역시 4.45g,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단백질도 4.45g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서기버섯은 출혈성 질병, 그리고 기침을 하면서 피가 섞여 나오거나 토해를 하는 데 효과가 있다. 아까 금이라고 이야기했죠. 그래서 폐와 대, 금에 해당되는 출혈성 기침, 그 다음에 장풍으로 인해서 나오는 변혈은 이제 또 대장이죠. 그리고 치질, 대장 관련이죠. 출혈, 그 다음에 만성기관점이나 기침이 나오거나 천식이 있는 환자에게 도움이 된다. 피부를 윤택하게 된다. 그렇다고 해서 항암작용이나 면역을 올리는 데 없느냐? 아닙니다. 같이 이것도 있다고 봐야 돼요. 성질이 평하여 특별한 쥐상이 없으므로 어떤 재료와도 잘 어울린다. 이렇게. 돼지고기찜, 서기죽, 돼지고기찜에도 서기죽, 서기버섯은 좀 비싸죠. 아무래도 좀 희귀하기 때문에 이제 더 비싼 부분. 오지에 의하게 되면 서기는 성질이 평하고 맛이 달고 독이 없어서 많이 먹어도 좋으며 피부를 윤택하게 하여 동안을 만든다. 목이버섯입니다. 목이버섯은 나무에 달려있는 귀처럼 생겼다. 그래서 목이버섯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뭐 거의 다 이 목이버섯 우리가 드시는 것은 시설에서 나오는 그런 배지에서 나오는 배지버섯이죠. 목이버섯의 영양 성분을 보시면 영양 성분은 우리가 일회에 이것도 목이버섯은 2g 정도 먹는 것이 이제 적합한, 서기버섯이 한 100g 되고 표고가 한 30g 정도 된다면 목이버섯은 그보다 훨씬 더 적게 먹는 것이 좋습니다. 일회 제공량이 한 2g 정도 되고요. 거기에 2g 정도에서 1.51g이 그리고 0.21g이 바로 목이버섯의 영양 성분이 되겠습니다. 주로 그러니까 1.72g이 그 목이버섯에 해당되어지고 0.01이니까 이건 안 잡니다. 1.72g이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으로 이렇게 같이 되어 있는 거죠. 자, 그러면 목이버섯은 어떤 효능이 있을까요? 자, 목이버섯은 기혈이 부족하거나 폐가 허약해서 기침이 자주 나오고 각종 출혈 증상, 즉 치질 출혈, 변혈, 혈뇨, 코피, 각혈, 안저출혈, 생리과다 등을 적합하고 고혈압, 자궁경부암, 음도암, 비만, 당뇨, 빈혈이나 심혈관 질환에도 식용암이 효과가 있다. 콩깍지와 함께 쓰면 철분 흡수에 잘 되고 오징어와 함께 쓰면 조혈작용이 강해 철분 흡수를 잘해 빈혈에 효과가 있고 다시마와 함께 쓰게 되면 체내 독소 배출과 영양물질을 흡수하는데 좋고요. 두부나 마늘, 순, 심혈관에 좋고 고혈압, 고지혈, 당뇨에도 좋습니다. 마늘순과 함께 쓰면 심혈관 질환에 효과가 있고요. 오이와 황과는 비만을 예방하고 다이어트 효과 및 피부 미용에 좋겠습니다. 현계와 쓰면 빈혈, 담이나 신장결석, 암증, 심혈관 질환에 좋겠습니다. 아까도 잠깐 말씀을 드렸듯이 목이버섯도 참 좋은데 일단 일일 권장량은 2g 정도다. 용량을 참 기억을 하시는 것도 좋은 요리를 만드는데 굉장히 기본적인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흑모기를 이용해서 흑모기 대조탕, 그 다음에 흑모기 회두부, 흑모기 편두방 이렇게 있는데요.
흑모기하고 대추를 같이 끓여서 차처럼 먹게 되어지면 보중기와 양열, 지혈작용이 좋아서 아주 그 괜찮습니다. 차로도 괜찮답니다. 두부와 흑모기, 육수, 전분가를 이용해서 그 회두부를 쓰게 되면 콜레스테롤을 낮추며 동맥경화나 심혈관 질환을 예방합니다. 흑모기와 편두를 말려서 갈아서 면을 만들어 먹는다. 면을 만들기 기운을 내고 열을 내리며 습을 제거하고 당뇨병에 효과가 있다. 이 흑모기 같은 경우로 이제 뭐 그 된장국을 끓인다든지 된장에 흑모기 된장을 만들고 싶다든지 흑모기 간장을 만들고 싶다든지 할 때에도 한 100g 정도에서 한 1g 정도 이렇게 1% 이상 1%가 가장 좋습니다. 1% 이상을 넣게 되면 한 2%, 3%만 넣으면 더 좋을 것 같지만 실제로는 1% 정도가 가장 좋다는 것이 영양의 그 균형 비도 그렇지만은 특정한 물질들, 효능 물질들의 상황을 위해서 1%가 가장 좋았었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이 목이버섯을 사용을 해서 흑목이버섯을 사용해 가지고 뭔가 하려고 하게 되면 많은 양이 필요한 최대양 2g 정도 하루에 먹을 수 있는 g이 한 2g 정도 되니까 만약에 간장이나 된장이나 고추장에다가 모기를 심고 싶으시면 100g에 한 1g 정도 하시면 좋겠어요. 신농본초하게 보게 되면 기운을 내고 배가 아프지 않게 하고 몸을 가볍게 하여 의지를 강하게 한다. 음선종요에 의하게 되면 오장이 좋고 장과 위를 좋게 하는데 많이 먹지 않는 게 좋다. 수식과 음식부에서 기운을 내고 배를 부르게 하며 활혈작용이 있다. 넘어져 다치기도 좋고 화일이나 이질, 장풍에도 좋다. 변열이나 치질에도 효과가 있다. 현대 연구에 의하면 혈소판 혈액응고작용을 억제하는 효능이 있어서 동맥경화나 뇌경색에 도움이 된다. 또한 흑모기가 함유가 있는 다당류 물질은 항암 성분이 있어서 종류를 분해하는 효능이 있고 또한 면역성을 가지고 있어서 미용 효과가 있고 다이어트 작용, 항노 작용의 부분이 있다. 그래서 모기버섯 같은 경우 나무 자체에 붙어가지고 그 나무 줄기의 진액을 빨아서 그 본인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줄기, 가지, 그래서 항암작용, 그 다음에 면역작용, 항노작용 이런 부분을 곁들여서 생각을 하셔도 좋죠. 자, 은이버섯을 보실까요? 여기는 이제 은이버섯인데, 은이버섯은 백목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하얀색의 모기버섯이다. 아까는 이제 흑모기를 그냥 모기버섯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래서 이 나무에 하얗게 하얀색이기 때문에 특히 이건 이제 폐 쪽에 또 관련돼서 폐하고 관련된다. 그렇죠? 자, 폐 쪽 관련. 폐에 열이 있고 지대기 상하여 마른 기침이 나오거나 가래가 젖고 피가 섞여 나오는 증상이 적합하며 만성기관지염, 폐기종, 폐결핵, 규폐증에 효과가 있다. 폐금이 상하여 인후가 건조하고 목이 신선함에게 효과가 있다. 몸이 마른 사람이나 피부가 건조하여 가렵고 고혈압, 혈관경화, 암, 만성간염, 만성신장염에 좋은 식품이다. 대추, 백합, 연자, 팥, 산약, 구기자, 제비즙과 함께 사용하면 보험작용이 좋다. 얼음 설탕하고 같이 쓰게 되면 피부 미용에 혈액순환에 좋다. 반화 종양 환자에 효과가 있고 당귀, 노화 방지와 피부 미용에 효과가 있다. 감기 환자의 이 가래와 기침이 날 때는 먹지 않는 게 좋죠. 그 다음에 은이 청탕, 은이와 닭육수,
다음에 후추, 소금을 이용해서 탕을 끓인다. 피부를 윤택하게 하고 혈압을 낮춘다. 은이 순단, 은이와 메추리알을 요리술 10g을 넣고 끓여 먹게 되어지면 비위를 튼튼하게 하고 면역력을 키우며 기운을 낸다. 은이죽, 은이와 쌀, 대추 5개를 넣고 죽을 끓인다. 비장을 튼튼하게 하고 폐를 윤택하게 하며 열을 내리고 기침을 멈추게 하고 만성병과 출혈 증상을 하는데 돕는다. 폐 전문 버섯이라고 볼 수 있겠죠. 윤폐 자음작용이 있다. 폐에 열을 내리고 음을보하고 진액을 만들어 오래된 기침을 멈추게 한다. 전기를 강하게 하고 신장을 보호하며 자음작용이 있고 폐를 윤택하게 하며 진액을 만들고 기침을 멈추게 하고 열을 내리고 장을 윤택하게 하며 위를 튼튼하게 하고 기운을 보호하고 심장을 강하게 하며 신체를 튼튼하게 하고 머리를 좋게 한다. 현대의 연구에 의하면 은이버섯은 인체 임파세포의 전화를 촉진시키는 작용이 있어서 면역 기능을 강화하고 여러 가지 종양을 억제하고 암을 예방하는 작용이 있어서 양생 보건식품으로 활용되어진다. 무엇보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보시는 바와 같이 은이버섯이 바로 하얀색 그 다음에 폐 전문이기 때문에 폐 전문 버섯, 폐에 관련된 질병의 전문적인 버섯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도 좋겠어요. 더더군다나 요즘같이 호흡기에 관련된 질환이 많은 지금 이 코로나 시대에 폐를 건강하게 해줄 수 있는 좋은 그러한 버섯이 바로 은이버섯이다. 그렇다 한다면 이렇게 그와 비슷한 꽃송이 버섯이라든지 쌀이 버섯이라든지 이런 하얀색을 띠고 있는 이런 버섯들은 이와 같은 효과가 있다고 같이 기대를 하셔도 좋습니다. 자, 영지버섯입니다. 영지버섯은 우리가 서두에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영지버섯은 자, 오장육부로 균일하게 들어가는 그래서 영지버섯 달인물을 이용을 하신다면 좋겠는데 영지버섯이 아주 쓰거든요. 쓰기 때문에 특히 이제 아주 젊은 사람들은 좋아할 리가 없어요. 그래서 주로 이제 노인 약선에서 오장육부로 균일하게 들어가는 버섯으로 활용을 하는 것이 가장 좋겠다. 거기 하나 더 한다면 겨울철에 약선을 생각하신다 한다면 영지버섯을 필수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참 좋겠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겨울철에는 어떻습니까? 쓴맛은 느리고 짠맛과 짠맛을 줄이고 쓴맛과 단맛을 느리려고 했잖아요. 그래서 영지버섯을 여러분이 생각을 하신다 한다면 일단은 노인 약선에 적극적으로 쓰자. 약선은 두 번째 겨울 약선으로 적극적으로 활용하자. 노인들을 위한 약선을 사용하게 되면 오장육부로 균일하게 들어가게 되어지고 겨울철에는 영지버섯의 이 쓴맛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약선이 될 수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영지버섯은 쓰지만 일회 제공량이 한 100g 정도도 상관이 없이 된 것 같아요. 양이 상당히 많이 먹어도 큰 무리가 없는. 그러나 너무 써서 이제 많이 못 먹죠. 그래서 단백질이 한 10% 정도 되고 탄수화물이 한 70% 됩니다. 지방도 한 1.5g 정도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렇다면 영지버섯은 어떤 효능이 있을까요?
신경쇠약이나 가슴이 두근거리며 머리가 어지럽고 꿈이 많고 잠이 오지 않는 사람에게 적합하다. 고혈압, 고지혈증, 심근경색, 부정맥 등 이런 심혈관 질환에 효과가 있고, 만성기관지염이나 천식, 폐결핵, 폐기종, 규폐증에도 효과가 있고, 만성간염, 만성신장염, 당뇨, 암, 유축성 강직 등에도 효과가 있다. 그리고 허약한 체질이나 기혈부족인 사람에게 백혈구 감소증, 혈소판 감소증에도 좋은 식품이다.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맛은 달다라고 했어요. 그러나 사실은 영지버섯 씁니다. 굉장히 쓰고, 그리고 오장육부로 균일하게 균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장육부의 기를 보호하고 오장육부의 혈을 자양시키는, 심신을 안정시키고 비위를 튼튼하게 하는 그런 효과가 있죠. 영지버섯과 닭고기를 이용한 요리가 되겠습니다. 허약한 신체를 보호하고 중추를 따뜻하게 모유를 잘 나오게 한다. 영지와 삼치를 넣고 끓여서 마시면 심장을 키우고 활혈작용과 지통작용이 있고 혈지방을 낮춘다. 삼칠은 또 불필요하게 흘러나가는 피를 또 막아주는 지혈작용도 같이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 영지 소족탕, 영지와 황정, 계열등, 황기, 소족을 넣고 끓여 먹는다. 기혈을 보호하고 정신을 안정시킨다. 신농본초경에 의하게 되면 이농을 치료하고 관절에 유리하며 정기를 보호하고 근골을 튼튼하게 하고 얼굴색을 좋게 하고 정신을 안정시키고 노화를 방지한다. 신수본초에 의하면 붉은 영지는 정신을 안정시킨다. 자색 영지는 허로를 치료한다. 그 외에 현대적인 연구에 의하게 되지만 이 영지버섯은 망상내피의 식세포 능력을 증강시켜 면역력을 강하게 한다고 했고요. 영지의 다당류의 물질인 핵산과 단백질 이사를 촉진시켜 가지고 조혈기능을 증강시키고 체질을 강하게 한다. 항암작용과 정신을 안정시키고 진통효과가 있다. 관상동맥 혈류량을 증강시키고 산소의 소모량을 줄여서 심근 수축력을 증가시키고 동맥경화를 막아준다. 기침을 멈추게 하고 가래를 없애며 천식을 가라앉게 하는 효능이 있다. 간장을 보호하고 간세포 재생을 촉진시키고 백혈구 수량을 높이고 노화 방지에 효능이 있다. 혈전을 막고 진행성 근육 영양 불량증이나 그리고 근육이 축내는 것을 막고 피부염을 치료한다. 이렇게 이 영지버섯, 좀 막강한 영지버섯에 대해서 그 효능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우리 송이버섯을 보시겠습니다. 송이버섯은 보시는 그림과 같이 땅에서 솟아나는 버섯입니다. 그리고 땅에서 솟아날 때 이 솔나무가 있는 솔나무 밑에서 자란다고 해서 송이의 버섯이다. 송이의 녹용 같은 송이가 자라는 소나무 밑에 솔잎이 많이 떨어져 있고 다른 부유물이 떨어져 있는 그 영양들을 기반으로 해서 쭉쭉 녹용처럼 자라나는 형상을 가지고 있는 게 바로 송이버섯입니다. 이 마고라고도 이야기를 하고 육심이라고도 이야기를 하는데 성질은 평안 성질을 가지고 있겠습니다. 이 송이버섯은 혈지방과 콜레스테롤이 높거나 비만인 사람에게 적합하며 송이버섯은 고단백, 고비타민, 저지방, 저열량 식품으로 양생보건식품에 좋다. 비위가 허약하거나 식욕이 없고 위가 편하지 않은 사람에게 좋고 폐가 허약하여서 기침이 나거나 가래가 노랗고 가래가 노란 같은 그런 진한 증상을 치료합니다.
당뇨병, 백세포 간염증, 만성간염 환자에게도 도움이 되고 암에도 좋은 식품이다. 송이버섯과 함께 야생 닭 그리고 양송이와 쓰게 되어지면 치질을 일으킬 수 있다. 주의사항으로는 고대 의학과는 의학자들은 민간에서 송이버섯은 발물식품이라고 했었는데 온 나라의 의인 홀사에 의하게 되면 송이는 동기발병하므로 많이 먹으면 좋지 않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품의 정요에서도 송이는 맛있고 아름답지만 많이 먹으면 안 된다. 기운이 동하여 발병하기 때문이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고요. 청나라의 왕맹령도 송이를 많이 먹으면 발풍동리한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일단 드시는 부분에 있어서 그렇게 양을 많이 먹으면 안 되죠. 그 표고버섯과 마찬가지로 일회 제공량을 30g 정도로 송이버섯도. 근데 너무 비싸서 30g을 먹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별로 안 벌어지죠. 이거는. 그러나 일단 많이 먹는 것은 별로 좋지가 않다. 이걸 생각하시고요. 마고탕, 송이버섯을 넣고 탕을 끓인다. 기운을 보하고 그리고 조절하며 가래를 없애는 효과가 있다. 송이볶음. 송이볶음은 이 송이를 썰어서 볶아서 먹는 경우 소화불량에 좋고요. 송이붕어탕, 송이와 붕어 한 마리를 넣고 탕을 끓이면 어린이들 몸에 두드러기 날 때 효과가 있다. 의학이면 본초에 의하게 되면 정신이 맑아지고 소화가 잘 되며 설사와 구토를 멈추게 한다. 전국 중초약 해편에 의하면 소화를 돕고 정신을 맑게 하며 간량을 안정시킨다. 소화불량과 고혈압, 모유감소증, 모세혈관 파열증, 빈혈에 효과가 있다. 현대의 연구에 의하면 송이는 다당화합물로 항암작용이 있다고 한다. 그러나 고대에서는 발물식품으로 고질병 환자가 먹어서는 안 된다고 했기 때문에 조금 조심해야 되겠죠. 부합되지 않습니다. 또한 현대 연구에서는 만성간염, 백세포 감소증, 고지혈 환자에게 좋은 식품이다라고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팽이버섯이 되겠습니다. 팽이버섯. 팽이버섯 값싸고 맛있고 좋죠. 요즘 많이들 사용을 하십니다. 많이들 사용을 하시는데 일회 제공량은 30g 이거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 팽이버섯은 기혈이 부족해서 영양불량에 좋고 고지혈, 고혈압, 동맥경화, 비만, 당뇨, 암 등의 효과가 있고 습관성 변비나 대변 건조증이 좋고 어린이의 성장 발육에 좋다. 두부와 함께 같이 사용하면 팽이버섯도 저렴한데 저렴한 두부와 함께 같이 쓰면 지력을 높인다. 체력을 강하게 한다. 암세포 성장을 억제한다. 영양불량, 고혈압, 혈관경화증에 효과가 있다. 닭고기와 함께 쓰면 기혈을 보호하고 산후 체력을 회복하는 데 효과가 있다. 일반적으로 약선 요리에 많이 사용을 하는데 이 가격도 저렴하고 효과도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지력을 키우고 체력을 강하게 하고 암세포 성장을 억제하고 영양불량과 고혈압과 혈관경화증에 효과가 있는 그리고 고혈압, 고지혈, 동맥경화, 비만, 당뇨, 암과 그리고 기혈 부족, 영양불량, 뭐 습관성 변비, 대변 건조증, 어린이 생장 발육이 좋다. 이 정도면은 뭐 굉장히 좋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기운을 이롭게 하면서 허한 것을 보충하고 항암작용이 있다는 이러한 부분으로도 팽이버섯은 기운을 북돋는데 허한 것을 보하는데 항암작용을 위한당한다면 팽이버섯을 마다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더더군다나 감칠맛을 좋게 하잖아요. 버섯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정말로 이 팽이버섯을 마다할 이유가 없죠. 특히
기운을 보호하는데, 허한 것을 보호하는데 항암작용을 생각하신다면, 영양불량을 생각하신다면, 기혈 부족을 생각한다면, 고혈압과 고지혈증과 동맥경화과 비만과 당뇨와 암을 생각한다면, 습관성 변비와 대변 건조증과 어린이 생장 발육을 생각하신다면 같이 배합해서 사용하시는 것은 지혜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팽이버섯은 식이섬유가 아주 풍부하죠. 그래서 양배추의 2배, 버섯 이 키토산도 아주 듬뿍 들어 있습니다. 하루에 팽이버섯을 100g씩 먹으면 체지방을 쓸어내고 숙변도 내다 버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제 팽이버섯도 30g 정도 사용을 하시는 것이 일회 제공량이에요. 좋다고 해서 너무 사용을 많이 하는 거 이건 좋지 않아요. 100g 정도씩 사용을 한다고 보게 되면 체지방을 쓸어내고 숙변을 내다 버린다. 이제 이런 의미이기 때문에 꾸준히 30g씩 하게 되면 한 3일이면 100g 되겠네요. 근데 여기서 하루 팽이버섯 100g은 문제의 여지가 있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 일단은 좀 양을 봐가면서 체지방을 쓸어내고 숙변도 내다 버리니까 막 설사까지 할 정도로 막 되면 양은 당연히 줄여야 되겠죠. 팽이버섯은 아미노산 함량이 송이에 비해서 많이 함유하고 있는데 어린이의 생장 발육에 필요한 필수 아미노산이 송이보다 1배 많고 어린이의 지역 발육과 뇌를 건강하게 하는 효능이 있다. 그 밖에 현대 연구에서는 팽이버섯의 이 5대 효능을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첫째, 항암작용, 어린이 성장 발육, 혈지방을 낮추고 비만, 동맥경화, 당뇨 등 현대 성인병에 좋고 위의 유동운동을 활발하게 하고 소화를 도와서 변비를 해소하고 간장질환이나 위궤양 등에도 효과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팽이버섯 얼음 만드는 법이 소개되고 있는데요. 팽이버섯을 물과 함께 믹서로 갑니다. 그리고 페이스트 상태의 팽이버섯을 이제 끓입니다. 그리고 식힌 팽이버섯을 냉동실에 넣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게 되면 그 팽이버섯 속에 있는 영양분의 추출과 흡수하는데 아주 효과적으로 사용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요리할 때 사용을 하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상황버섯입니다. 상황버섯은 뽕나무 상자에 누르왕자, 버섯고자죠. 그래서 상황고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보시는 바와 같이 뽕나무에 달려있는 노란 버섯을 이제 상황버섯이라고 이야기하죠. 근데 상황버섯은 꼭 뽕나무에서만 나오는 것이 아니고 동백나무, 다른 나무들에서도 이 상황버섯이 자라고 있습니다. 가장 좋은 버섯은 뽕나무에 붙어 있는 버섯이 최고로 보고 있고요. 동백나무에서 나는 버섯도 이제 좋게 보는 경우들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상황버섯은 어떤 효능이 있을까요? 생리를 조절하고 지혈작용이 있고 치질을 치료한다. 여성들의 생리불순이나 하열, 냉대화에 효과가 있다. 자궁경부암에도 효과가 있고 변혈이나 치열, 치질, 출혈이 있을 때 그리고 만성 유통이나 구토 증상 또는 위암에도 효과가 있다. 상황버섯은 물에 넣어서 삶아서 국물로 요리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명나라의 의학자 이시진은 상황은 단단한 균류다라고 하여 있습니다. 산뽕나무에 기생하고 자란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고요. 상황버섯을 꾸준히 복용하게 되면 발암물질의 분해 및 배설을 촉진시켜서 암 치료에 도움이 된다. 면역력을 향상시켜 암 예방과 우리 몸에 덩어리를 생기는 것을 막아서 암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된다. 지금까지도 계속 보실 때 암 이야기하고 면역 이야기하고
이 버섯 종류도 꾸준히 거기에 관련된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죠. 근데 거기 이제 특별하게 하얀색 부분들, 하얀색의 버섯 종류들은 주로 폐 쪽에 전문적으로 관여를 하는 버섯들이고, 나머지 버섯들은 주로 이제 간 쪽과 예, 고지혈 그리고 혈지방들 이런 쪽에 관여를 하면서 면역작용과 항암작용에 관여한다. 다시 정리를 해드리겠지만 일단 여기까지는 그렇습니다. 느타리 버섯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느타리 버섯도 성질은 평하죠. 그리고 비교적 가격도 저렴한 그러한 얼마나 평이한 그러한 사람들이 먹어도 전혀 문제가 없을 정도라고 생각을 했던지 평고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나 용량은 그렇게 많이 먹는 것은 별로 권하고 있지를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일 제공량이 30g 정도 해당되어집니다. 자, 30g 정도 제공량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 느타리 버섯의 효능을 보니까 비위에 기가 허하거나 영양불량, 식욕부진, 그리고 고혈압, 고지혈, 동맥경화, 심근경색에 효과가 있다. 암이나 당뇨 환자, 당뇨 비만에 좋다. 간염, 만성간염, 위나 십이장귀양, 연골병, 갱년기 종합증, 수족마비, 허리와 다리가 통증이 있는 것에 좋다. 두부와 같이 쓰면 면역력을 강하게 하고 혈압과 혈지방을 낮추는 효과가 있다. 계란과 함께 사용하면 콜레스테롤 높은 사람에게 좋고 자음 윤조작용이 있고 기운을 내고 위를 편하게 한다. 녹두와 함께 쓰면 청열 해독작용이 있어 신체를 건강하게 심장을 안정시킨다. 돼지고기와 함께 사용하게 되면 단백질과 각종 아미노산의 효과를 쉽게 하고 열이 나는 기침이나 가래가 많고 가슴이 답답한 사람에게 적합하다. 그러나 느타리 버섯은 이런 야생 닭과 당나귀는 같이 사용하지 않는다. 느타리 버섯도 역시 팽이버섯과 같이 약선의 부재료로 많이 사용이 되죠. 그러나 팽이버섯만큼 감칠맛은 덜하기 때문에 제가 그래서 팽이버섯을 더 좋아합니다. 현대 양리 연구에 의하게 되면 느타리 버섯이 함유하고 있는 다당류가 면역력을 높게 하고 종류를 억제하는 작용이 있다. 식물 신경 기능을 조절하고 특별히 갱년기 종합증에 효과를 발휘한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다음은 원숭이 머리버섯, 잔나비 걸상버섯이라고도 이야기를 하고 그 후두균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원숭이 머리버섯. 이건 이제 자연 상태의 후두균이고요. 이건 이제 그 배지, 버섯 시설에서 나오는 버섯 시설에서 나오는 원숭이 머리 버섯입니다. 노루궁뎅이 버섯이라고도 이야기를 하죠. 노루궁뎅이처럼 보인다. 중국에서는 원숭이 머리버섯이라고 이야기해요. 원숭이 걸상버섯이라고도 이야기를 하고요. 그 생김새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색깔이 일단은 여러분 포인트는 색깔이 하얀색이다. 그 다음에 폐 쪽이다. 이걸 생각하시면서 1회 제공량은 30g입니다. 자, 체력이 허약하고 기운이 없거나 소화가 잘 되지 않는 사람에게 적합하고 만성 위축성 위염이나 위두염 그리고 위궤양, 십이장궤양의 효과가 있으며 위가 창만하고 통증이 있고 트림을 자주 하는 사람에게 좋다. 비기허약이나 영양불량, 신경쇠약에 좋고 식도암, 위암, 분문암에 효과가 있고 심혈관 질환이나 당뇨병, 비만증에 효과가 있다. 특별히 여기는 폐에 대한 이야기는 안 나오네요. 그러나 효과적인 부분으로 봤을 때는 효능으로 봤을 때는 위장을 자양하고 비장을 튼튼하게 하고 심신을 안정시키고
담을 없애고 항암 작용에 관여한다. 후두 버섯탕, 노루궁뎅이 버섯, 잔나비 걸상버섯, 원숭이 머리버섯, 후두버섯이라고 하죠. 물에 불려서 얇게 썬 후에 물에 넣고 끓여서 하루에 2번 마신다. 소화불량인 환자에게 효과가 있다. 신경쇠약, 신체가 허약한 사람이 좋다. 백화사설화초, 사설초, 등리근 등을 넣고 그래서 따뜻하게 마신다. 위암, 식도암, 분문암, 간암 등의 효과가 있다. 전국 중초약회편에 의하게 되면 오장을 유익하고 소화를 돕는다라고 했어요. 소화불량이나 신경쇠약, 신경허약을 치료한다. 중국 약용진균에 의하면은 오장에 유익하고 소화를 도우며 자보, 항암 작용이 있고 위궤양에 좋다. 현대 연구에 의하면 이 후두버섯은 항암 효과가 있는 것으로 증명이 되었으며 자주 먹게 되어지면 면역 기능을 증강시키고 불포화 지방산을 함유하고 있어서 혈액순환에 유익하고 콜레스테롤 함량을 낮추고 고혈압, 동맥경화, 심혈관 질환에 유익한 양생식품이다. 이렇게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소개들을 보시면서 다시 느끼시겠지만 일단은 우리 이 버섯 종류들이 기본적으로 항암작용, 면역작용에 관여를 하고 더더군다나 많은 부분에서 혈액과 관련되어져서 고지혈증이나 이런 그 질환, 고혈압이라든지 동맥경화라든지 심근경색 등 이런 부분에도 많이 관여를 하고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보셨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도 초반에 말씀을 드렸듯이 이 버섯이 주요하게 들어가는 그 귀경들을 봤을 때 모두 다 소화기 계통에 귀결이 되고 있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소화기 계통에 다 좋습니다. 소화기 계통이 일단 다 좋고 그 다음에 주로 이 버섯 종류의 매운맛을 가지고 있는 버섯들이 또 호흡기 계통에도 좋았을 뿐만 아니라 하얀색을 가지고 있는 그런 버섯들이 주로 이렇게 이 폐 쪽에도 관련이 되어진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일반적 버섯들이 이 간 쪽에 관련되어져서 면역 기능과 항암 작용, 간의 계통 쪽에 많이 관련이 되어 있었고 또 하나 특징적으로 볼 수 있었던 것이 영지버섯 같은 경우는 오장육부로 균일하게 들어가기 때문에 노인들에게 가장 적합한 버섯이기도 하면서 동시에 겨울철에 약선으로 활용하는데 무엇보다 권장을 드리고 싶었다. 그리고 팽이버섯 같은 경우는 가격도 저렴한 상황에서 일반적인 그 기운을 이롭게 한다든지 허한 것을 보한다든지 항암작용을 많이 부상한다고 한다면 반드시 팽이버섯을 부재료로서 많이 활용하시는 거 좋겠다. 일단 여러분들 이 정도로 기억을 하신다고 한다면 그렇게 버섯류에서 그렇게 부족한 공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이제 우리가 그 비대면 말고 대면 교육 때 이 부분을 더 공부를 하시기로 하시고요. 무엇보다 우리 버섯 공부를 하면서 버섯의 활용도를 약선 속에서 더 많이 사용을 해가지고 면역, 항암, 기를 보충하고 또
그 화한 것들을 관리해주는, 그래서 건강 증진과 질병 예방하는 그런 쪽에 많이 사용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는 이 전염병이 그렇게 쉽게 이제 사라지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또 계속 변종의 변종들이 나오는데, 계속 더 많이 필요한 것은 면역의 강화, 면역을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 몸속에서 빨리빨리 대응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면역 증진으로 인해서 항암작용이라든지, 그 다음에 폐의 기능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고려한다면 바로 이 버섯 종류를 잘 활용하는 것이 굉장히 지혜로운 약선 실천 방안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자, 오늘 또 고생 많이 하셨고요. 다음 또 강의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다음번 강의가 이루어질 때까지 여러분도 건강하시고 행복한 시간들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